자, 여기 3번 보면 35쪽에서 3번 직선이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데, 일단 이게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뭐 찾으라 그랬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기초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뭐 찾죠? 기울기 면적 중에 뭐? 기울기가 뭐 뜻해요? 속력이죠. 네, 근데 기울기가 시간마다 다 다르죠? 자, 요게 시간이 따라서 여기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등속이 아니고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공식 있잖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만에 하나 정지한 놈이라고 한다면, 자, S는 뭐야? T의 제곱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례하죠. 그죠? Y는 AX의 제곱 그래프가 되죠.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변이의 크기는 0초부터 3초까지와 3초부터 6초까지. 변이가 뭐죠? 직선거리죠. 그러면 3초일 때가 얼마쯤 되죠? 대략 30이죠. 그 다음에 3초에서 6초 사이는,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니까 얼마야? 60이죠. 같은 거 아니잖아. 그죠? 여기 그래프상에서 보면 정확하게 뭐다? 이게 30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언저리야 지금. 그지? 맞죠? 근데 이게 뭐 뜻이냐면,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하면 뭐다? 비례되죠. 3초 때 간 거리와 6초 때 간 거리가 똑같으니까 변이가 같다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가고 나중에는 더 빨리 가니까 같은 시간으로 딱 나눠보면 똑같은 거리를 간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그 다음 니은 속력은 6초일 때가 30보다 크다. 뭐 하면 된다고요? 6초일 때 3초일 때 이게 뭐게? 그때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력. 그러면 3초일 때의 기울기, 6초일 때의 기울기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평균은 중간 가진 생략이라고 해요. 무조건 처음부터 최종까지 직선거리, 이게 평균이라는 거. 순간 속력은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원 올 때요, 중간에 오다가 횡단보도 정지했죠? 속력 0이죠? 그때 순간 속력 뭐야? 0이야. 하지만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평균 속력으로 해야 돼.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이동 거리로 나누는 것을 평균 속력이라고 한다고요. 순간은 그때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직선을 쫙 껐을 때 그거는 평균 속력,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서의 기울기는 순간 속력,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리얼에 맞죠? 그 다음 6초일 때 자동차 속력은 했습니다. 여기에 기울기를 구라고 돼 있죠. 그죠?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6초일 때의 속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순간 속력을 묻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선이 왜 껴진지 몰랐죠? 이거 바로 뭐야?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3초분의 90이니까 얼마야? 30m/s. 그 둘 다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꺼준 이유는요, 원래 이거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굳이 수학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미분을 왜 해?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순간 속력을 해줄 때는 저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어준다고요. 점선으로 싹 그어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잊지 마.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다. 오케이? 또는 속도다. 그러니까 속력이다, 속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야? 이동거리냐, 변이냐, 요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요 문제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이죠. 자, 일단, 가속도를 구합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따라 속도 변하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또는 변이야. 오케이? 0.5초 간격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일단 무턱대고 가속도를 구하려고 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를 구해야 이거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속도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속도를 구하는데 또 하나 또 있지. 여기 단위는 미터/세컨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 보면 단위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막 해요. 내가
이 물리 취약할 때 했던 말이잖아. 우리 물리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1초. 이 세 개가 핵심 기초 단위라고. 기초 단위. 이 단위에 다 맞춰져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싹 다 바꾸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많이 할 필요가 없냐? 일정한 가속도니까 2개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죠? 3개 안 해도 돼요. 일정하기 때문에 2개만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나중에 3개 해서 확인해 보든가. 그러니까 첫째 구간을 보자고요. 이 첫째 구간에서의 속도는 자, 시간이 얼마라고요? 0.5초죠? 자, 그 다음 얼마나 이동했어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중간까지 좀 보지 말라 그랬죠? 무조건 뭐야? 시간분의 거리. 오케이? 그러니까 10cm를 갔으니까 0.1m를 갔잖아. 그죠? 그럼 이 얼마야? 얼마? 5분의 1. 응? 5분의 1. 그러니까 0.2m per sec죠? 그 다음 두 번째 공간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0.5초 동안 0.2m를 갔습니다. 이건 얼마야 그러면? 0.4. 0.4?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구간은 그러면 안 봐도 계산 안 해도 알겠죠? 0.6m per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합니다. 가속도의 정의. 어떤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죠. 첫째 구간은 평균이 0.2.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은 0.4야.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는 나중 빼기 처음이죠. 문제는 이제 시간이야. 얼마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고, 아, 여기는 0.4고 여기는 0.2니까 이건 이해가 돼. 속도 변화. 저 구간 사이 시간은 얼마일까? 1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 구간에서 속력이 0.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초야? 처음부터 30cm 떨어진 이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속력은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속력으로 하는 거니까, 이때 속력과 이때 속력으로 나누니까 이때 속력과 이때 속력이 변한 시간 차이는 이거야. 얼마야? 0.5죠. 0.5 이렇게 된다. 그러면 0.5분의 0.2야. 얼마야? 네, 0.4m per sec의 적결이 됐다고요. 0.5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줄게요. 너 그림 좋아하잖아. 아니야?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일단 그거부터 하나 물어보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어떤 시간 동안 이만큼 갔다. 평균이 어디라 그랬어 내가? 어? 5분의 2. 딱 절반이라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몇 초 간격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0.5초 간격이죠? 그죠? 자, 0.5초 6대2 아까 속력이 얼마였어요? 평균 속력 기억 안 나? 0.2였죠? 네. 그러면 얘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이니까 너 아까 이렇게 잘했잖아. 어떤 시간 동안에 평균이 가운데라며, 그지? 그러면 요때 가운데가 여기죠? 여기가 0.2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은 얼마였어요? 4였죠? 그럼 요 구간 때 요때의 속력이 0.4라고요. 이해돼요? 자, 그럼 가속도 뭐야? 여기서 이렇게 되죠. 기울기. 요 구간이 얼마야? 몇 초야? 0.5. 네, 이제 됐지? 0.5초 동안 나중 빼기 초.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되니? 평균 속도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 특히
등 가속 운동하는 경우는 평균 속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최대한. 두 개야.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도 되고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너 이제 0.5로는 이해되지 이제. 근데 왜 이해 안 됐어? 자 18번 질량이 각각 EM인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있어 있고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일단 가속도부터 한번 구해보자. 문제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속도. 자 우리 가속도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전체 질량분의 R자면 얼마? 10. 참 어이없다. mg죠 mg. 얘 이쪽으로 mg, 얘 이쪽으로 2mg가 그 물체의 무게죠. 이러면 이렇게 이걸 옆으로 쫙 펴보라니까. 쫙 펴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mg, 자 여기는 없고 이쪽으로 2mg. R자 얼마? mg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위로 올라가고 얘 아래로 내려가고.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g야. 자, 근데 이때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T라고 돼 있네요. 요렇게 당기는 힘의 크기가 T래요. P를 끊었을 때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얼만데, 그래서 이거부터 했던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T가 얼마인지를. 자, 이 문제 여러분 옳은 거 맞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운동 방정식 있잖아. 어떤 물체를 붙여놓고 어떻게 하는 거. 그거를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야.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그냥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여기서 T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두 개야. 쉽게 말해서 이거 구하고 그 다음 이제 이거 없는 케이스로 해보라 이 뜻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야. 이해되죠? 문제가 두 개야 지금. 그래서 옳은 거야. 일단 이건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B의 R자임을 한번 구해볼까요? 요 B의 R자임 얼마야? 자, 얘가 이렇게 가속도가 4분의 1g라고 하는 가속도로 이렇게 오른쪽 움직인다 그죠? 그러면 얘가 하는 거 얼마? 4분의 1mg죠. 4분의 1mg가 T가 아니야. 왠지 아니? 다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아래쪽으로 mg라 했는데 그럼 얘가 받는 R자임은, 자 R자임은 이렇게 갈로 해놓을게요. 4분의 1 mg가 되고, 그러면 얘가 아까 지금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란 이야기야? 얘보다 이만큼이 더 커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것 빼기 위에 것 빼기 아래 것 해서 4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위는 4분의 5mg죠. 4분의 5mg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해서 이 값도 4분의 5mg가 돼요. 그러면 얘는요 얼마가 돼요? 자, 이쪽으로 4분의 5mg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해요. R자임이 4분의 1이 되네요. 그럼 T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4분의 6mg가 된다. 이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문제가 또 다른 내용이라고요. P를 끊었을 때, 자, P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A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B하고 C만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이때 가속도는 얼마? 질량분의 R자힘 해서 3분의 2G가 되죠. 그러면 B의 R자힘 얼마가 돼요? B의 R자힘은 3분의 2mg가 되죠. 이것이 이렇게 당기는 이것의 힘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요거하고 요것이 같은 값이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T가 4분의 6mg였고, 그런데 T'은 얼마고요? 3분의 2mg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 값이 될까요? 이거야.
얼마 곱하면 돼요? 9분의 4. 어? 9분의 4? 네, 여기다가 9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문제가 두 개야, 지금. 첫 번째 3개 연결됐을 때 t값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끊어지고 두 개만 있을 때 그때 t'을 서로 비교하라는 뜻이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넘깁니다. 혹시 그 어. 3m 분의 2m 할 때 어. 2m은 그냥 저기 예, C. A가 없으니까. 아, C만의 무게만 A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T가 장력이 그거예요. 각도 3분의 2지. 어? 장력이 2분의 3. 지금 A가 끊어진 상태에서의 장력이 3분의 2 mg가 된다. 얘한테는 오로지 힘밖에 없는 거잖아. 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 R점이 왜 3분의 2 mg야? 3분의 2 mg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3분의 2 mg가 돼야 된다고. 어떠한 것도 없잖아. 오로지 줄로만 당기고 있잖아, 지금. 저기 위에는 2분의 3. 어? T가 4분의 6 m잖아요. 근데 그럼 2분의 3 하는 거. 2분의 3이 왜 나와요? 문제가 두 개라고요, 지금. 위에 세 개가 연결된 곳에서 그때의 B에 작용하는 T가 얼마인지를 일단 계산하고 T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A를 없앤 상태 이렇게 봤을 때 걸리는 요 힘의 크기하고 앞에서 봤던 T라는 거하고 몇 대 몇이 비교하라는 뜻이야. 그 값으로 변화시켜라는 뜻이야. 변화. 그러니까 T'은 3분의 2mg야. 오케이? 여기 걸리는 건 3분의 2mg야. 근데 여기 보기를 보세요. 3mg라고 된 게 없잖아요. T로 전환하라고요. T 값이 4분의 6이라고 했으니 T로 전환하니까 9분의 4T라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평면에서 힐러 연결된 물체 A, B가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이고 A, B 질량은 각각 M, 3M이고 A와 B는 각각 크기가 F, 2F인 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나는 가에서 A와 B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 데의 모습이다. 가에서 A의 가속도를 A라고 하는 나에서 AB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때 A의 가속도 일단 여기 가에서요. 두 물체는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이때의 가속도가 A라고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R점 얼마? F. 네, F입니다. 요것이 바로 A라고 지금 현재.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나에서 보면 자, 현재 얘는 A는 지금 F라는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때의 가속도 지금을 A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맞네. 현재 가속도 어떻게 되죠? 오로지 A에 F라는 힘만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량분의 F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F 값을 구할 수 있어요. F 값 얼마야? 4MA죠. 그죠? 네,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4A가 된다고요.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야. 자, B는 3M분의 2F. 여기 되죠? 자, 아까 전에 F가 얼마라고요?
4인의 4m이니까 8ma가 되죠? 그거 얼마야? 3분의 8a가 된다. 그래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가에서 요 가속도를 a라고 놨을 때 여기 쓸 때는 가속도가 쟤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뜻이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말하는 이 f는요 여기 똑같은 f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답이야. 질문. 됐습니다. 자, 47쪽. 지금부터 47쪽에 하는 내용들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다는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해줄 테니까 그 과정을 한번 잘 더듬어 놨다가 그것을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그래프로 좀 그려라. 여러분들 보면 그래프도 안 그리고 막 하는 사람 있는데 그래프를 안 그릴 수 없는 상황을 빼놓고는요 대부분 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하죠? 나한테 맨날 백날 해봤자 안 늘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는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시험 때면 무조건 T와 V 그래프로 무조건 그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나면 뭐다? 문제가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했어 분명히. T, V로 그리는 게 이거는 무조건 훈련이야. 이거는 해야 돼요. 안 하고는 내가 여러분 백날 설명해봤자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안 돼요. 맨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리고 조금은 눈에 보이는 이유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발 좀 그리자. 자, 2번 볼까요? 빗면의 점 P를 5m/s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4초 후 점 Q를 3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옳은 설명을 찾아봐라. 이거를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시간과 속도 그래프 있어요. 1, 2, 3, 4, 5. 자, 이렇게 되겠죠. 5로 갔다가 최고점 여기 최고점. 여 어딘가 되겠죠, 그죠? 어딘지 몰라도, 그지? 갔다가 4초 후를 Q 지점을 지났다고 돼 있어요. 자, 3.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때가 언제라고요?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4초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중요한데? 최고점을 찍었다가 Q 지나고 네 말은 그러니까 요 구간이 4초 그지? 이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기서 얘가 P에서 갔다가 이까지 온 게 전체가 4초인지 아니면 최고점에서 내려온 게 4초인지 이게 중요해요. 자, 요 해석을 보니까요 전체 시간이 4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뭘 잘해야 돼? 이 문제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Q점 갈 때가 4초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갔다가 오는 때까지 4초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죠? 등가속도죠. 자, 등가속도인데 등가속도 정의는 뭐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잘 봐. 지금 5에서 저 최고점 갔을 때 얼마가 변했어요? 5가 변했죠. 0이 정지했으니까 다시 0에서 3이 됐으니까 전체로 얼마가 변한 거야? 8이 변한 거죠. 속도는 8이 변했다고요. 왜 8이 변해요? 속력은 2라고 할 수 있지만 속도는 방향이잖아. 올라갈 때 내려가 다르니까 8이 변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잘 나눠볼까요? 이 전체가 4초인데 8이 변했대요. 그러면 이 시간은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몇 대 몇이면 됩니까? 응? 그래, 4초를 5대 3으로 나누면 되죠. 4초를 5대 3으로 나누면 이 구간은 4초를 여기는 5가 변했고 요 구간은 3이 변했으니까 5분의 3, 그죠? 그럼 이 얼마야? 5분의 10이니까 얼마야? 몇 초? 2.4초. 2.4초라고요? 진짜야? 12. 그렇게 되네? 근데 5대 3으로 하면 밑에가 8 아니에요? 미안하다. 4초를 얼마나 나눠야 되지? 8분의 5지, 8분의 5, 그죠? 에이씨. 8분의 5. 맞죠? 그럼 이거 얼마야? 2.5초. 우리 계산 잘못했어요. 그럼 여기가 1.5초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구간 2.5초 동안 0 빼기 5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맞지? 그렇게 해도 되고 전체가 몇 초라고요? 4초죠? 그리고 얼마 변했어요? 8이 변했으니까 2도 되고요. 맞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왜 크기를 했을까? 이 구간은 속도가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니까 어쨌든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되죠.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2, 아래로 올 때는 플러스 2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속도로 하면 이거 다 틀려요. 이게. 오케이? 뒤에 2가 맞고 P와 Q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P와 Q 사이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P와 Q 사이. P와 Q 사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P에서 이까지 가는데 이거 요 면적 구하죠. 구하고 그 다음에 저 최고점에서 Q까지 요 면적 그죠? 구하죠. 빼주면 되죠. 그 빼주면 4m 답이라고 되어 있네요. 4m라고 그래야 돼요. 4m. 그 다음에 P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 거리 아까 얼마였어요? 2.5초. 그래서 이게 같은 빗면은 물체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가속도가 크기가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가속도가 등가속도니까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요, 이거는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더 쉽게 눈에 보입니다.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했을 경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알죠? 똑같은 그래프야. 그냥 요거를 접어서 위로 올렸을 뿐이야. 알았죠?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8번. 8번. 자, 8번 가봅시다. 자, 실로 연결된 물체 AB에 크기가 F, 4F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2초일 때 끊어졌대. 그래서 보니까 2초에서 끊어졌네 지금. 가에서 B의 속력을 시간대에 나타냈고 B의 질량은 2다. 실이 끊어지기 전과 A와 B는 일직선에 좀 운동한다. 자, 일단 B는요 지금 뭐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질량도 있고, 그죠? 그리고 B의 속력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시간과 속력에서 이게 기울기가 뭐라고요? 가죠? 가속도죠? 그러면 끊어지기 전 A와 B가 합쳤을 때의 가속도가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죠.
맞지? 2분의 1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F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지금. 지금 뭘 몰라? A의 질량도 모르고 F값도 몰라. 이거 찾아내라고요. 그 다음 요 구간은 오로지 누구만의 가속도야? B만의 가속도죠. 그지? 자, 2초 동안 얼마 변했어요? 2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1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일단 쉬운 것부터. 요 구간이 2초에서 4초 동안 B의 속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가속도가 1이고요. 질량이 2야. 그러면 F는 ma라는 공식에서 자, 질량이 2고 가속도가 1이야. 그러면 그 힘은 얼마나 얘기야? 2N이라는 얘기죠. 이 4F가 얼마나 얘기야? 2N이라는 얘기야. 요 공식에서 대입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요 힘이 4F, 오케이? 질량 2 곱하기 가속도가 1 하니까 2F가 2N, 4F가 2N이니까 그럼 F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 여기가 2N이야. 여기는 2분의 1N이라는 뜻이지, 그죠? 맞죠? 어려워요 지금. 이거 어렵다 지금. 일단 A의 질량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찾느냐? 둘이 합쳤을 때 AB의 가속도가 2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2분의 1이면 요 둘이 붙었을 때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속도가 2분의 1이래요. 자, 질량분해. 지금 얘를 라지 m이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2 더하기 라지 m 분의 RGI면 얼마? 4F 아니죠. 4F 빼기 F니까 3F죠. 그럼 2분의 3N이죠. 2분의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3은 2 더하기 라지 m, m은 얼마? 5kg 되죠. 그죠? 잠깐만. 1kg 아니에요? 이거 계산 잘못했다. 빼니까 1이다. 그죠? 쏘리. 이상하다. 왜 이렇게 커지 했어, 내가 지금. 깜짝이야. 나 산수 못하는가 봐. 1이다, 1. 웃지 마. 내가 산수, 그러니까 속셈 없는 사람이야. 맑은 사람이라. 그러면 일단 여기에 4초일 때 A 속도라 그랬죠. 자, 2초일 때까지는 A하고 B가 무조건 합쳐가지. 그러면 2초일 때는 A의 속력도 무조건 2m/s다. 그죠? 맞죠? 맞아. 맞죠? 네. 그러면 2초에서 4초일 때는 이제 실이 끊어지고 얘쪽으로 가니까 속력이 빨라질까, 늘어질까? 늘어지죠. 얼마만큼 늘어지냐 이거야. 그러면 이때의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고요. A만의 가속도를 구하면 질량이 아까 1이라고 그랬죠. 1kg. 그리고 F가 아까 얼마라고요? F가 2분의 1이 그랬죠. 2분의 1이야. 그러면 가속도가 2분의 1 m/s의 제곱이죠. 자, 2초까지는 A와 B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뭐다? 일단 2초일 때까지는 A는 오른쪽으로 2m/s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힘이 가는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줄어요. 근데 가속도가 2분의 1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초마다 2분의 1씩 준다는 얘기지. 맞죠? 그런데 4초까지는 몇 초 동안 저 힘이 작용하는 거야? 2초 동안 작용하는 거죠. 1초에 2분의 1이 주니까 2초면 1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 빼니까 얼마야?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또 진도 나가도 되죠? 다 썼어?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못 푼 사람 손. 너만 못 풀었어? 너는? 그지? 이게 정상이야.
이거를 못 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개야. 그래프를 못 그렸거나 공식을 못 외웠거나. 일단 그러면 가볼게. 널 야단친 건 아니고 접근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쉬운 속에 속하는 문제라서 그래요. 자, 정지했습니다. L1까지 갔을 때 8m/s, L2를 갔을 때 12%인데 뭐라고 돼 있다? 위에 등가속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속도를 A라고 자, 두 가지로 합니다. 지금 그냥 그래프 없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하는 방법으로 가르칠게요. 일단 그래프 없는 방법으로 해줄게요.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if 가속도가 A니까. 그리고 뭐 한다? 내가 문제 풀 때 엄청 중요한 공식이 있다 그러죠. 이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하지만 얘는요. 시간이 필요 없죠. 오로지 주어진 거. 속도와 거리만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첫 번째 이거를 공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L1, L2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L1은 이렇게 되죠. 나중에 8의 제곱 빼기 처음엔 0의 제곱은 2AL1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12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은 2AL2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L1은 얼마가 돼요? L1은 2A분의 64가 되고요. 자, L2는 얼마가 돼요? 2A분의 자 144 빼기 64니까 얼마? 80이가? 80이죠. 이게 몇 대 몇이냐고요. 이게 똑같으니까 제해버리고 얼마야? 16으로 나누면 되죠. 16으로 나누면 4대 5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프로 해도 된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데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정지 상태에서 지금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8일 때 12일 때 이 간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간 간격. 여기는 처음 전기에서 8이 늘고 여기는 8에서 12일 때는 4가 늘었지. 등가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이 변한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8이 늘고 여기는 4가 늘었으니까 시간 간격은 몇 대 몇? 2대 1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면적이 뭐야? L1, L2. 그래서 계산해도 되고요. 똑같이 나와. 등가속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1번.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데 PQR을 각각 V, 2V, 4V로 통과하고 있고 Q에서 R까지는 L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항상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X축은 시간, Y축은 속도. 그런데 V, 2V, 3V, 4V 자, 했을 때 V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2V일 때가 여기고 요 면적이 L이야. 뒤쪽 부분 2V 때 4V까지. 먼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의 2배다. 일단 시간이 얼마인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그것만 묻는 거야. 시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V에서 2V까지 V가 되는지 근데 여기는 2V에서 4V 변했지. 몇 V가 변했어? 2V가 변했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 뭐야? 등가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도가 변한다고요. 그 여기는 V가 변하고 여기는 2V 변했으니까 이 구간이 2배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Q에서 R까지가 P에서 Q까지보다 2배 걸린다는 거야. 2배. 그래서 이 간격이 몇 대 몇? 1대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 니은 P에서 R까지 거리는 4분의 5 L이다 했는데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P에서 R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L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죠? L이 얼마인지. L이 얼마냐 하면 그냥 여기에 시간을 우리
1대1에 했으니까 그대로 써자고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어쨌든 변수로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면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v가 L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첫째 구간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v는 얼마가 돼요? 3v는 2분의 3v가 되고 2분의 4v는 몇 L? 이거야. 몇 L? 요거랑 비교했을 때 6v는 L인데 v가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기 6분의 L 이래 된다고요. 그죠? 맞죠? 그럼 이게 얼마야? 4분의 1L이죠. 요 구간이 얼마라고요? 4분의 1L이라고요. 요 구간에서 L을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 구간을 얼마인지를 비교해 본다고요. 했더니 4분의 1L이 나온다. 혹시 6배가 어디서 나와? 그거 요 말은 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이거 이변 더한 거. 그래서 합치면 4분의 5L이 되죠. 그 다음 속력이 3V일 때는 Q에서부터 3분의 1만큼 떨어진 곳이다 라고 했는데 3V가 된 곳이야. 자 그러면 3V까지 이거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가 3V가 되는데 그럼 요 면적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Q에서 얼마라고 돼 있네? Q에서라고 했으니까 Q에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2V 하고 이 면적이네. 요 면적. 그죠? 요 면적이 되면 2분의 1 곱하기 시간은 1입니다. 곱하기 5V가 되네. 자, 그러면 2분의 5V인데 자, 아까 V가 6분의 L이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5 곱하기 6분의 L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좀 복잡하게 나오네요. 12분의 5. 12분의 5L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18번 하고요. 너희들이 18번 하고 그 중에서 지금 하나만 결정해. 어떤 거 할까? 20번 아니면 21번? 지금은 다 못해요. 이번 시간에. 나중에 우리 진도 다 끝내고 나서 여유 있을 때좀 해게. 21번? 오케이. 18번하고 21번 해줄게요. 자, 18번.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B가 각각 등가속 운동하는데 서로 가속도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Q와 R을 통과하는 모습인데 PQ는 3L, QR은 2L, AB, 가속도 같다고 되어 있네요. 방향은 반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개는 가속도가 플러스 값, 한 개는 마이너스 값이네, 이죠. 누굴까요? 처음에 V0를 시작했는데요. A가 Q에 도달했을 때 B는 R에 도달했어요. 그랬을 때 B의 속력은 QS의 A의 속력의 3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누가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죠? A야 B야? B죠.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처음에 V0를 시작했어요. 자, B는 속도가
주는 거고 A는 속도가 느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건 A입니다. 이때 속력을 VA라고 하고 자, 같은 시간 동안 자 얘는 B는 이렇게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며 R에서 B의 속력은 Q에서 A의 속력의 3배 됐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V로 할게요. 그냥 V. 자 V로 하면 여기는 몇 V? 3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지? 맞죠? 자, 첫 번째.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지 마세요. 가속도의 크기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을 t라고 놓으면 A를 볼게요. A는 t초 동안 얼마가 변했다? V-V0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게?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그냥 가속도가 같다 했으면 그렇게 해드는데 크기니까 절대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V에서 V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맞죠? B는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플러스 값이니까 3V 마이너스 V0가 되는. 여기서 나오네요. TT는 없어지죠? 필요 없어졌죠? 자, 그러면 4V는 2V0. V는 2분의 1 V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은 얼마다? 요 값은 2분의 3 V0. 여기는 2분의 1 V0.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일단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우선이야. 일단 그리고 나면 밑에 있는 보기는 그냥 이제부터 계산이야. 그냥 단순 계산. 됐어요? 자, 먼저 A의 가속도를 구해 봅시다. 지금 A가요. 자, 이 면적이 뭐 얼마가 돼야 돼요? 이 동그리 3L이죠? 그죠? 네, 3L인데 그러면 A의 면적을 한번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B도 해야 됩니다. 자, A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몇 V냐면 2분의 3V0가 얼마다? 3L 이렇게 되고, 그죠? B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T는 지금 현재 변수로 나온 겁니다. 지금 if 그냥 내가 가정한 거야. 곱하기 V0 플러스 2분의 3 V0니까 합하면 2분의 5 V0 그죠? 2분의 5 V0는 5L 되래.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 뭐 구하려고 그러게? A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시간분의 현재 변화량이 얼마야? 2분의 1 V0 빼기 V0니까 요건 됐죠? 지금 뭐 구해야 돼요? 이 T를 구해야 됩니다. 빼기 때문에 그렇다고. T를 뭐로 바꾼다 지금? L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럼 이 두 개 써요. 이 면적을 이용해서 T를 소거할 수 있죠. 어떻게 소거해요? 그냥 나눠버릴까? 한번 나눠보자. 쫙 나눠버리면 T 소거 되겠지, 그죠? 그러면 TT 사라지고 2분의 1도 사라지고 V0도 사라지고 2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의미가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나눠키는 안 되고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밑에 보니까 지금 요 L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T 값을 구할게요. 그냥 T는 얼마가 돼? T는 요게 3 사라지고 3 사라지니까 V0분의 4L 맞죠? 맞아요? 그걸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고 그냥 V0분의 4L 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V0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이게 얼마? 마이너스 8L분의 V0의 제곱 그죠? 크기라 했으니까 절대치 하니까 기억이 맞네요. 그 다음 니은 QS의 속력은 B가 A의 루트
7배다라고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구사하죠? QS의 속력은 B가 A의 루트 7배다. 이거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공식 엄청 활용도가 높다고. 자, A의 속력은 얼마가 됐죠? 아까 전에 A의 속력은 2분의 1 V제로, 그죠? 맞죠? A는 2분의 1 V제로다. 자, 그럼 B를 계산하는데 지금 B를 봅니다. 나중 자 VQ의 제곱. B가 Q예요. 빼기 처음이 얼마라고요? V0의 제곱. 2 곱하기 아까 위에 가속도 나왔죠? 8L분의 V0의 제곱. 자, 이 값은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속도가 B 같은 경우는 빨라지니까 A 값을 그대로 써도 되네. 그죠? 곱하기 얼마? 몇 얼마를 갔어요? 3L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이 값이 얼마죠? 아, 귀찮네. VQ의 제곱은 요게 4분의 VQ의 4분의 3 VQ의 제곱이네. 그죠? 4분의 3 VQ의 제곱 플러스 V0의 제곱, V0의 제곱은 4분의 7 V0의 제곱되고, 그런데 아까 A는 2분의 1 V0고 VQ는 2분의 루트 7 V0네. 그죠? 그래서 A의 몇 배? 루트 7배 맞죠? 자, A가 P에서 Q까지 걸린 데 시간은 아까 여기 적혀 있네요. 그죠? 네. 이거 맞고 다 맞네. 자, 21번. 빈면의 물체 A가 질량 2g 물체 B와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A는 0초일 때 점 P를 통과하고 2초일 때와 4초일 때 P로부터 8m 떨어진 점 Q를 통과한다. B의 운동으로 설명을 찾아라 했습니다. 이 문제야.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딱 보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문제를 푸는 열쇠가 저기 있어요. 2초일 때와 4초일 때 왜 P로부터 8m의 점을 지나갈까 이거야. 왜 지나갈까? 낚인다고요. 얘 때문에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요거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2초일 때와 여기다가 4초일 때 다시 여기래요. 여기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A는 처음부터 정지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일단 이 문제는 이해를 긋기부터 시작해요. 요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그래프가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이거 여기 있을 때요. 요게 2초일 때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때가 4초일 때라고요. 그럼 3초일 때는 어디 있을게? 그러면 그럼 3초일 때는 어디 있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R자임이 A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얘보다 얘가 더 이 빗면이 이게 더 무거워야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처음에 A가 정지 상태가 아니란 얘기야. 어떤 속도로 누군가가 밀은 거지. 맞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쌤, 그냥 정지 상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데요? 이게 A가 정지 상태야. 이런 일 절대 안 잃어버린다고요. 처음에 누군가가 이쪽으로 어떤 힘으로 이렇게 밀어준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어진다고. 이 문제의 난이도는 바로 이래서 어려운 거야.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했던 친구들 있죠? 다 이거 다 질문해요.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를 안 되면 안 된다고. 자, 일단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만능 뭐? 만능 그래프를 그리자고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가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야. 이때가 얼마라고요? 3초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4초일 때고요. 그리고 이때 속력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거 가르쳐줄게요. P에서 Q까지 가는데 8m를 갑니다. 등가 속도죠. 평균 속도 얼마일까요? 평균 속도. 말이 없죠. 2초, 여기까지 2초 걸렸잖아. 2초 동안 얼마 갔어요? 8m 갔죠. 그러면 평균이 4란 이야기야. 여러분 평균 어떻게 구한다? 요 시간대에 요게 4라고요. 오케이. 그럼 그 시간대가 몇 초게? 자, 이 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가서 3초일 때 정지하고요. 다시 4초 할 때 여기 왔어요. 그러면 요 이때 올라갈 때와 요 내려올 때 있죠. 속력 같다 다르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1초 걸렸죠. 그럼 여기도 1초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요게 1초 걸렸으면 여기도 1초 걸린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얼마란 이야기야? 몇 초란 이야기야? 여기서 1, 2, 3초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1초부터 3초까지 속도가 얼마 변했다? 맞아요. 이해 안 돼요?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난이도 있는 문제야. 근데 그 4를 어떻게 4를 어떻게 구했냐고요? 여기 있잖아. 이 구간에서요. 우리 둔가스도 운동이 있잖아요. 일단 A는 정지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올라갈 때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평균 속도. 어떤 시간 동안 딱 가운데 그 지점이 바로 평균 속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뭐와 같다?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하고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값이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시간 얼마라고요? 2초. 이동거리 얼마? 8m. 그래서 4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때가 2초일 때야.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요게 숫자를 보면 요때가 2초고요. 요때가 3초고 요때가 4초라. 그럼 여기는 몇 초란 얘기야? 1초란 얘기죠. 그죠? 오케이? 봐. 2초 동안 요렇게 가는 동안에 평균이 가운데라 그랬잖아. 그게 4라고 해 지금. 그러면 이제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갑자기 없던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몇 초 동안? 2초 동안 나중에 0 빼고 처음이 4 이래 돼. 이렇게. 여기 1초 올 때가 4고요. 3초 올 때가 0이야. 오케이? 그럼 몇 초? 2초. 2초 동안 4가 변했죠. 마이너스 얼마나?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초 올 때는 속력이 0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누구에 대한 걸 묻냐면 B의 운동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B의 운동. A가 아니고요. B의 운동. 가속도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지금 얘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힘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으로 가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니까요? 위쪽이 돼야 되죠. 얘 있잖아. 얘가 밑으로 던졌지만 왜 속도가 줄어들어? 이쪽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갔다가 내려가잖아. 처음에 얘 올라가지만 올라갈 때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아니 내려갈 때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내려갈 때. 어쨌든 얘 올라갈 동안 내려갈 거 아니야.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줄로 연결되죠.
늘어지니까 힘을 위로 받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윗방향이라고. 실이 당기는 힘이 크기. 자, 우리 이제 나왔죠? 가속도가 얼마 나왔다고요? 2가 나왔죠? 네, 2니까 여기에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4가 됩니다. 근데 얘가 아래쪽으로 무게가 20N이야. G값 10으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며. 그러면 위쪽으로 당기는 힘은 얼마? 24N이 됐다. 자, 물체의 비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12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뭐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네, 가속도 구하죠?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 힘 해서 3m/s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지? 그러면 얘 A가 받는 R자 힘은 9N이 되고요. B가 받는 R자 힘은 3N이 돼요. 왜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1kg 물체는 A가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 이것이 3N. 그런데 A는 왜 그러면 9N이 되느냐? 이 서로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같은 힘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3N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12N이 오른쪽, 3N이 왼쪽. 그래서 R자 힘은 9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가속도의 크기는 있는데 둘이 붙어 있죠.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 크기는 같다야. 같다. A의 작용 R자임 아까 얼마라고요? 9N. B의 작용 R자임 뭐? 3N이었어요. 몇 배? 3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N. 해서 4번이 정답. 요거는 지금 맞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요렇게 갑자기 개수가 많아지니까 아이고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애교야 이거. 어쨌든 여러분 가속도부터 볼게요. 질량이 10kg이고요. 작용한 힘이 20N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2m/s의 제곱으로 가속도를 합니다. 그러면 A가 받는 R자 힘은 4N, B가 받는 R자 힘은 6N, C가 받는 것은 10N이 돼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바로 힘이 주어진 것을 쪽을 하지 말고요. 힘이 안 주어지는 쪽부터 힘 관계를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되게 편해요. 먼저 A. 20N에서 가장 먼 것이 A죠. 자, 이 줄을 통해서 당기는 힘, 바로 얘가 4N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상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같은 힘이 반대로 작용해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얘기잖아. 내가 이렇게 때리면 내가 얘한테 힘을 줬지만 얘도 나한테 힘을 준다고. 물체에 어떤 힘을 주면 그 물체도 나한테 똑같은 힘을 반대로 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4N. 그런데 B의 R자 힘이 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라는 얘기야? 1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 물체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 힘 이렇게 작용. 그래서 다 표기하고 나니까 밑에 보기는 되게 쉬워져요. 먼저 A의 가속도는 2다. A든 B든 C든 다 똑같이 가속도가 2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 맞고. C의 작용은 알지 얼마라고요? 10N. 니은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Q가 C를 당기는 게 얼마? 10N. P가 B를 당기는 게 얼마? 4N. 3배 아니죠? 2.5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 기억 니은 3번이요. 혹시 틀린 사람? 눈 맞았어? 오, 웬일이요? 때릴까봐? 자, 이 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프 볼 줄 아느냐. 일단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속도. 질량분의 B는 3kg이고 A는 M이잖아, 그죠? 여기에 R자 중력 가속도 G를 10으로 계산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질량에다가 여기를 곱한 값이 바로 뭐다? 무게가 되죠, 그죠? 중력.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 가속도를 모르죠, 그죠? 모르죠 지금.
자, 여기 보니까 1초일 때 P가 끊어지고 요것은 B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몇 초 걸렸어요? 실이 끊어지면 B는 무슨 운동하죠? 자유 낙하 운동하죠. 이게 무슨 뜻이야? 1초마다 얼마씩 변한다는 얘기야. 네. 그럼 이걸 얼마란 이야기야? 6이란 이야기야. 맞죠? 그럼 이제 답 다 나왔어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6이야. 그러니까 30원 16 플러스 6m 하니까 m은 얼마? 2kg.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그죠? 허탈하죠? 별거 아닌데, 그죠? 맞죠? 여러분, 느낌 알아요. 무슨 느낌인지. 근데 그거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이라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직 폭이 넓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자,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런데 6에서 4로 가다가 정지했대요. 자, 그래프 그래야 되죠? 시간은 이제 모릅니다. 하지만 속도는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여기 6이었고요. 자, 여기가 4였습니다. 자, 요 시간 동안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시간 동안은 몇 t가 될까요? t초 동안 얼마 줄었어요? 2 줄었죠? 그런데 4에서 정지니까 여기는 뭐야? 시간이 몇 배? 2배라고요.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뭐라고요? 요 면적이? 여기 몇 미터라고요? 10미터라고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봅시다. P에서 Q까지 평균 성적. 자, 여러분, 평균 성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6에서 4로 갔습니다. 평균 얼마라고요? 그렇지, 5. 굳이 계산 필요 없어. 5. 오케이? 그 다음, 니언.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시간. 네. 그러면 지금부터 뭘 써야 되는데, 개고생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내가 이 등가속도 넣을 때는 무조건 공식을 뭐 하라고요? 애워넣으라고요. 이거 하면 되게 쉽다니까? 자, Q에서 속력이 4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이 6의 제곱이야. 2, A. 이 동그라미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그러면 가속도는 20분의. 자, 4, 4, 16이고요. 6, 6이 3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0이죠? 맞아요? 그러면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1이죠? 크기라 했으니까 뭐야? 그냥 1. 그 다음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다. 그죠? 몇 배? 1대 2라고 해죠. 그죠? 네. 그래서 다 맞는 거죠. 귀여운 연티가. 자, 5번. 등가속 직선운동한 자동차 AB가 기준선 P와 Q를 3V, 2V로 동시에 지난 다음 A가 Q를 2V를 지나고 그 순간 B는 R을 VB로 지난다. P와 Q 사이 거리는 L이고 AB의 가속도는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지 뭐야? 숫자가 아니고 기울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여기 최대치가 V, 2V, 3V 요거밖에 없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 동안 동시에 했으니까 먼저 A를 보면 3V에서 2V 됐죠. 요게 A야. 가속도 같다 그랬죠.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가속도가 같다는 것은 뭐다?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값이 뭐다? VB가 되는 거죠. A가요, V가 변했어요. 줄었죠? 그럼 B도 V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달했을 때 VB는 V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니은 맞는 거네, 그죠? 맞지? 자, 그 다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자 V와 L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간 T라고 할게요. A에서 P, Q까지 가는데 L이죠? 그러면 이 면적 구하자고요. A의 면적. 자, A의 면적은 이렇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얼마? 5V죠, 5V. 그죠? 5V는 얼마라고요? L이라고요. 그러면 T 값이 나오죠. T 값은, 자, 5V분의 2L. 맞죠? 네, 이렇게. 그 기억도 맞고. 오브이가 어디예요? 이 면적. 여기가 3V고 여기 2V잖아. 됐죠? 그 다음 Q와 R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Q와 R 사이는 이 면적이죠. 그러면 갈게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몇 V? 3V야.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뭐야? VT가 요 공식에서 VT가 얼마야? 5분의 2L이지. 여기다 대입해봐. 자, 2분의 3 곱하기 VT인데 2분의 3 곱하기 VT 대신 5분의 2를 넣자고요. 오케이? 넣으면 5분의 3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다 맞아요. 됐어? 자, 6번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자, 등가 속도 직수운동인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전에 유형 똑같아요. 지금 얘가요, 속력이 V에서 2V, 3V, 4V가 되는데, 자,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근데 V에서 2V 때 요거 하고요, 2V에서 4V 때까지는 시간이 간격이 몇 대 몇? 1대 2야. 왜냐? 첫 구간에서 V가 늘었죠? 근데 두 번째 구간은 2V가 늘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2배가 늘릴 수밖에.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에서 R까지가 L이 됐으니까 요 면적이 뭐라고요? 요 면적이 L이라고요. 그지? 자, 그러면 자동차가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속력이 3V가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면적.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면적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뭐 시간을 그냥 이렇게 if로 놓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먼저 면적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6v가 L이야. 지금 2v부터 4v까지 요 면적.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2t니까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2v, 4v 더하니까 6v. 그래서 L이야. 그러면 여기서 VT가 얼마가 돼? VT는 6분의 1이죠.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V에서 3V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구간이야. 이 구간. 오케이? 시간 간격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2t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4V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4V는 4VT인데, 자, 여기에 VT가 6분의 1이라 했으니까 3분의 2 L 그래 되죠. 답은 2번이에요. 나 모르겠다. 자, 7번 볼게요.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의 위치를 착륙하는 순간부터 4초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평균 속도를 활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기로 했어요. 내려가지고 쫙 가는데요,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맞죠? 시간과 속도 그림을 그립니다.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지금부터 이제 빈칸을 채워갑니다. 0초일 때 착륙을 했습니다. 4초일 때까지 얼마를 갔다? 360m를 갔대요. 그럼 이때 평균 속력 얼마라는 얘기야? 얼마? 90m/s라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구간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 80 아니죠. 280이니까 4로 나누면 70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라 했어요? 평균 속력은 그 시간에 딱 가운데로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이때가 4초일 때야. 그러면 이 90이라는 길은 언제라는 얘기야? 요 가운데라고요. 여기 몇 초야? 2초일 때요. 요게 90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4초일 때 8초일 때까지 8초죠? 그러면 그 평균은 그 사이 값 6초죠? 네, 6초일 때가 그때가 얼마라고요? 70이라고요. 이제 다 나왔어요. 바로 뭐야? 가속도가 계산되는 거야. 여기와 여기 시간 얼마 차이야? 4초 쳐. 4초 나중 빼기 처음 얼마야? 마이너스. 이게 무슨 말이야? 1초에 5씩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2초야. 2초 줄어가지고 90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착륙할 때 얼마나 얘기야? 100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요. 그러면 이 시간 정지할 때 시간 얼마일까요? 이게 1초마다 5씩 줄어야 돼. 그래서 100이 줄어야 돼. 몇 초 걸리면 돼요? 20초죠.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보기 풀면 돼요. 그래서 평균성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운데 가속도 크기 5 마이너스 5 기억 틀렸고 면 착륙하는 순간은 얼마라고요? 100m/s. 이동한 거리는 얼마라고요? 이거 면접 구해보세요. 얼마일까요? 1km죠. 1000m. 네, 그래서 이것은 틀리고 답은 2번이에요. 자,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책이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작용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이 작용 반작용이 바로 뉴턴의 운동 제 3법칙이야. 3법칙.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은 짝 힘은 없다는 거야. 무조건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쌍으로. 사람은 짝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힘 관점에서는 없어요. 짝 힘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요. 하는데 자, 여기서 항상 비교되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바로 뭐냐면 힘의 평행이야.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운동 제 3법칙이 아니야. 근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찾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구분할게요. 자, 우리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는데 왜 달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까?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맴돌고 있는데 왜 지구는 태양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서로 질량 있는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만유 인력. 모든 만물에 있을 인력, 끌어당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왜? 지나가다 보면 저기 오빠 뭐 되게 잘생겼어. 근데 자꾸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몸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죠? 맞지? 맞잖아. 그지? 이상하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 당구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당구장에서도요. 당구 칠 줄 알지? 네. 그럴 줄 알았어. 포켓볼? 아니면 사구? 오, 원래 사구 잘하는 사람들은 물리 잘하는데? 그게 보면 맞을락 말락할 때 있죠. 진짜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엄청 미세하게 움직여요.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왜 못 느끼느냐? 그 이유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방팔방 있죠. 이 말링들이 뭐야? 바로 다 상수돼 버릴 때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질량이 있는 물체는 무조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자, 여기 달이 있어요. 달이 이렇게 가는데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지구를 맴도는 이유는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 작용되거든요. 이게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 오케이. 자, 우리 이 힘을 F라고 하면 달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힘은 뭐야?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방향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 그러면 왜 지구는 안 움직이느냐? 달에 대해서. 그거는 덩치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얼음판 위에 스케이트를 신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헐크처럼 엄청 큰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꼬마라고 합시다. 이 꼬마가 헐크를 밀면 분명히 꼬마가 밀었다, 그죠? 그러면 헐크가 밀려가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꼬마가 뒤로 확 밀려가요. 그 왜 그러냐? 둘이 받는 힘은 똑같은데 분명히 꼬마가 힘 줬지만 둘이가 받는 힘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헐크한테 주는 힘과 헐크가 어린아이한테 주는 힘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F는 MA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F는 MA라는 공식에서 힘은 똑같은데 뭐야?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질량이 작은 애가 속도 변화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애는 뒤로 확 밀리나고요. 헐크는 살짝 밀리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지구하고 달 비교했을 때 질량이 지구가 더 크기 때문에. 태양하고 지구도 마찬가지. 태양의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똑같은 힘이 작용해도 지구는 움직이고요. 달은 움직이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질량 때문에 그래요. 같은 힘을 받아도.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작용, 반작용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게 작용이 있게? 기준 없어요. 얘를 작용으로 하면 얘는 반작용 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이너스 F를 작용을 하면 F가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요. 기준, 작용이다, 반작용이라는 그 기준은 없다고요. 그냥 두 물체의 작용 힘을 그냥 한쪽을 작용, 그러면 반대쪽은 반작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돼요. 자, 그런데요. 힘의 평형 이게 뭐냐? 제일 많이 이해가 되는 게 내가 항상 이 줄다리기를 많이 예를 드리거든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요. 자, 요게 가운데 리본을 걸어놓고요.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처음에 팽팽하게 해요. 그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이 리본이. 왜요? 이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서로 같으면 뭐다? 같으면 움직임이 없죠. 근데 얘는 힘의 평행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용, 반작용은요. 힘이 서로 상대방한테 작용해요. 지구는 달한테 힘을 작용하고요. 달은 지구한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합력을 못 구해요. 여러분 우리 합력 구하려면 어떤 물체에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5N 하면 하나의 힘, R자 힘은 오른쪽으로 5N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한 물체의 힘이 작용했죠. 근데 이 작용, 반작용 그 힘이 반대 물체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못해요. 하지만 힘의 평형은 줄에 다 힘이 닿고 있죠. 그래서 얘는 R자 힘이 얼마다 0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왜 비교를 해야 되느냐? 너무 비싸죠. 뭐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둘 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너무 흡사하죠. 근데 한 개는 작용, 반작용, 한 개는 힘의 평행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느냐? 자, 이 구분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요. 자, 먼저 F. 여기서는 달이 뭐예요?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마이너스 F는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야. 이것처럼 뭐와 뭐가 바뀐 거,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뀐 두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이야. 달이 지구를, 지구가 달을. 서로 목적어가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어. 네, 했죠. 그러니까 또 하고 왜? 하지 마. 이거
그 다음에 이 힘의 평행 어떻게 한다고요? 자, FA는 뭘 당긴다 그랬어요? 내가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그죠? FA는 바로 A가 누구를 당기는 거라고요? 줄을 당기는 거라고요. 똑똑한데? 한 거 다 기억도 하고 있고. B는 B가 줄을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평행관계는 바로 뭘 같은 걸 찾으라? 목적어 같은 힘을 찾으면 된다. 줄을 당기면 힘의 평행이다. 그래서 이 힘의 평행은 워낙 누구랑 작용 반작용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로 나온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적용 보면, 자, 로켓이 날아갈 때요. 로켓이 땅에 대해서 가스로 밀면요, 땅이 로켓을 위로 날리는 거야. 작용 반작용. 그다음 사람이 노를 가지고 물을 밀면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거야. 그다음 사람이 걸을 때 어떻게 걷죠? 사람이 발로 땅을 밀면 땅이 내 발을 미는 거야. 작용 반작용. 그리고 풍선 있죠? 풍선도 보면 바람 피 발릴 때 슉 하죠?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드론 있죠? 드론을 보면 뭐야?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뭐다? 공기가 드론을 위로 떠받칩니다. 바로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바뀌었죠, 그죠? 네, 이런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작용, 반작용이라 한다. 오케이. 쉽죠? 자,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F는 MA라는 공식이 있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거야. 그래서 F는 MA에서 시작합니다. 자, F는 MA라는 공식을 또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자, F는 MA.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다. 그죠? 이게 없는 것은 나중의 속도. 자, V0로 된 것은 처음의 속도. 맞죠?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하면 어떻게 되게? F 곱하기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V-MV0 되죠. 그죠? 맞죠? 네. 자, 이것을 본 뉴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F는 MA라는 공식이 아니고요, 이 공식이야. 여기서 거꾸로 F는 MA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물체에 힘을 주는데 어떤 시간 동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이렇게 때리는 게요, 쫙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굉장히 아프고 사람이 충격받아요. 그래서 이 양을 우리는 충격받는 정도에서 충격량이라고 명명해요. 그래서 이거 권투 선수들 잽 요거 있죠, 그죠? 탁 때릴 때는 되게 짧게 탁 그지? 근데 어퍼컷 어때요? 한 방 맞으면 쓰러지죠. 또 있어요. 골프채나 야구 선수들이 어떤 홈런을 치거나 또는 뭐 골프 선수가 드라이브를 칠 때 이거를 칠 때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하게? 쫙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어깨 너머까지. 이미 공은 떠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그 골프채가요, 이 골프공을 맞는 때 있죠, 이 닿는 시간 엄청 짧아요. 엄청 짧아요. 예를 들어서 0.01초 걸린다 치자. 그런데 이 골프채를 들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풀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닿는 시간이 0.1초가 된다고. 근데 아까 0.01초하고요, 0.1초하고 몇 배 차이야? 10배죠. 10배 더 멀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큰 차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어떤 힘이 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받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F를 우리는 충격역이라고 그래요.
F는 힘이니까 충격력입니다. 요거를 기울어요. I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요거를 이게 뭘까? 이게 뭐죠?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미리 써줄게요. 자, 이 물리량은 전부 다 방향에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방향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꼭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약속.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됩니다. 왜 속도가 있느냐? 이거야. 내가요, 이쪽으로 힘을 줬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힘을 줬는데요. 저쪽에서 부서졌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힘 주는 쪽으로 그 물리량이 적용된다. 그래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아니고 속도야.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하고 뉴턴은 생각해 봤더니, 야구공을 받을 때 홈런 날라오는 공 질량 되게 작습니다. 100g밖에 안 돼요. 날라옵니다. 이거를요, 손으로 잡으면 따끔해요. 하지만 뼈 부러지진 않습니다. 서로 막 잡으려고 난리야. 자, 근데 투포한 쇠로된 공이나 또는 볼링공을 여러분한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던집니다. 이게 무거우니까 빨리 못 던지죠? 던집니다. 근데 다 피하죠.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그거 맞으면 뼈 부러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질량이다 속도 곱한 것이 투포환이나 볼링공은 크고 야구공은 작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그래요. 운동량은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거야. NV. 나중에 운동량. NV0. 처음에 운동량.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보다 같은 값이야.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고요.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거라고. 바로 F는 ma라는 공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요. 같은 이야기야, 이게. 이게 같은 거야. 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어떤 개념적인 공식이 나오면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죠? 뭐야? 단위. 힘의 단위 뭐죠? 뉴턴. 시간의 단위 뭐죠? 세크. 시간. 이거 하고요. 뭐가 같다? 질량, 킬로그램, 속도, 미터 퍼 세컨. 같은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공식 나오면 또 나온다 그랬습니다. 저는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니? 공식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거 있다. 그래프. 자, X축이 T고요. 자, Y축이 F로 되어 있는 그래프 있어. 이 면적이 충격량. 바로 뭐야? 공식에서 곱한 거는 뭐라고요?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식에서 곱하는 값은 그래프에서 면적을 다 됩니다. 면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정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줬어요.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줄 알아?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필요 없지만, 그죠? 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교통사고. 자, 옛날에는 교통사고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블랙박스가 없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다. 이거 뭐야? 네가 와서 대리받았잖아. 그러면 경찰 옵니다. 딱 보고 상황 딱 봅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인데 얘 피해자야. 얘는 가해자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 있으니까 뭐 싸울 것도 없죠. 그냥 둘이 블랙박스 봅시다. 끝이죠? 그죠? 네.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블랙박스가 고장나버렸네, 둘 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했잖아. 컴퓨터도 발달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뭐냐?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뭐하게? 그 자동차의 무게, 타고 있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뭐 무거운 물체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디서 충돌했는지 타이어가 도로에 난 흔적 있죠? 그거, 그리고 걔들이 각각 어디 가가 있는지 최종 지점, 그거를 넣고요. 계산해서 거꾸로 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속했고 누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는지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 판결에도 그게 인정입니다. 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조건이 없어요. 뭐게? 공기저항과, 우리 맨날 물리에 보면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왜?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해야 그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공기 다 있죠? 마찰 어디건 다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험해보면 그 값이 안 떨어진다고요. 오차생이다. 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조건이 없어요. 다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충돌전. 자, A라는 물체가 질량이 ma고 그 다음에 속도가 va, B라는 물체가 mb고 속도가 vb인데, 자,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려면 속도가 누가 더 빨라야 돼요? A가 빨라야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도 충돌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A가 속도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죠? 네. A의 속도가, 이 상태에서는 A의 속도가 빨라야지 어쨌든 충돌합니다. 자, 충돌했다고 한번 봅시다. 충돌할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다. 봅시다. A가요, B한테 이렇게 힘을 가할 수 있겠죠. 자, 두 물체 사이는 뭔 힘이 작용한다고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 쌍으로 존재하는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B는 이 힘이 같은데 뭐야? 방향이 반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둘이 닿는 충돌 시간 어떨까요? 둘이 같죠? 서로 닿는데 같죠? 네. 그러면 이 물체는 어쨌든 뭐야? 속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생기겠죠? 네. 근데 여러분, 쌤, 그러면 다 전부 다 이렇게 가요? 아니요. 그냥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려고 했을 뿐, 이 값들이 지금 오른쪽이니까 다 플러스 값이겠죠?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뭐, VA 프라임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럼 반대로 간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냥 계산만 이렇게 할 뿐이야. 단순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서 배웠던 충격량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랬죠. 그죠? 먼저 그러면 A를 볼게요. A는 마이너스 F라는 힘을 T초 동안 받았습니다. 그죠? 왜냐? B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F야. 항상 방향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항상 방향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고.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이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나중 빼기 청. 그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죠. B는 A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같은 시간 동안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가 생긴다?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지? 자, 이를 더 해볼게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값이 되는데 요거를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프라임 있는 거와 없는 거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죠. MAVA는 A 플러스 MB VB는
MA VA 프라임 플러스 MB VB 프라임 똑같죠? 자, 이제부터 보세요. 여기 뭐죠? A의 충돌 전 운동량, 그죠? 요거는 B의 충돌 전 운동량. 그럼 이 둘이 합치면 충돌 전 운동량 합. 자, 얘는 뭐죠? A의 충돌 후 운동량, 얘는 B의 충돌 후 운동량. 합치면 뭐다? 충돌 후 합, 운동량의 합. 뭐라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얘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공기 저항, 마찰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요.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공기 저항과 마찰 때문에 물체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 보면 단서가 있어요. 단 밑에 단 해놓고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뭐 이렇게 있잖아. 있는데 얘는요 안 적어져요. 왜? 필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 이렇게 공식을 유도했으니 뭐 한다? 한번 예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거를 몇 가지 할 거거든요. 그 예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를 터득. 자, 예로 볼게요. 예. 자, 일단 가장 쉬운 예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2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이쪽으로 1m/s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충돌했어요. 충돌 후에 봤더니 얘가요 이렇게 가더래요. 그러면 얘는요 속도가 얼마 될까? 이거야. 이 경우는 지금 현재 2km 물체가 왼쪽으로 간다는 그냥 어떤 실험 결과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다. 뭐 어떻게 가는 거는 나도 몰라요. 그거는 물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 있다고 시작.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은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이 값이 얼마야? 8이죠. 충돌 후 2 곱하기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이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방향이 반대니까. 그리고 이 4kg짜리 물체는 이렇게 V라고 되어 있지만 몰라요. 이 경우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어떤 경우는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물론 이 문제에서는 못 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갈 수 있죠. 그때는 그럼 마이너스로 예상하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V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계산했을 때 V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죠? 그러면 4 곱하기 V 이 값이 얼마하고 똑같아 된다고요? 8이 된다고요. 충돌 중과 후가 같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V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0이죠.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그죠? 네, 2분의 5 m/s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둘이가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3m/s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3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자, 2m/s로 갑니다. 그런데 둘이 충돌해서 떡 붙어버렸어요. 이때 속력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붙어갈 수도 있고요. 서로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다 다양해요. 충돌은.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합은 얼마?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죠. 충돌 후 이 두 개가 붙어서 가니까 5kg 곱하기 속도 얘가 11이 되죠. V는 5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 문제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을 보면 되는데 바로 뭐다? 방향만 여러분 조심하면 된다고.
항상 학생들이 쉽게 풀고요. 아씨 나중에 뭐 열받아가 어머 틀렸어요. 대부분 다 방향 계산 안 해서 그래요. 마이너스 고려 안 했어요. 오케이. 아예 충돌한 다음에 얘가 속도가 얼마 될지는 마이너스를 고려하면 안 되면 그냥 플러스 B라고 놓고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간다고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어떤 속도가 있는데 이렇게 저기 반대쪽으로 간다. 그럼 마이너스 꼭 붙여진다고. 누구처럼? 아까 요거처럼. 오케이. 알았죠? 네. 자,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즘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학생들이 하도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변형을 해요. 어떻게 변형하는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둘이 곱한 게 얼마예요, 이게? 4죠? 자, 얘를 P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이 값을 P라고 가정하면 이 값은 얼마야? 얘도 P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운동의 합은 2P죠? 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몇 P? 몇 P? 아까 전에 4를 P라고 놨잖아. 2니까 2분의 1P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P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죠? 아까 전에 2분의 5가 있으니까 요거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10이죠? 10P야. 10이야. 10은 몇 P야? (4를) P로 넣었으니까 2분의 5P죠? 그죠? 네, 2분의 5P.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합치면 얼마야? 둘이 합치면 2P 맞죠? 그래서 운동량은 변함이 없다. 자, 두 번째. 얘가요, 얼마가 줄었어요? A가. 첫 번째 2kg짜리 문체는 얼마가 줄었어요? 왜 말들이 없죠? (2분의 3P가) 줄었죠. 그죠? P에서 마이너스 2분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줄은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늘었어요? 네, 2분의 3이 늘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운동량은 충돌전과 충돌은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감소하면 그만큼을 다른 물체가 운동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호로 나오는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에 속해요. 난이도 있는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는 무조건 저렇게 기호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 P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와,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으로 미쳤다 할인한다는데 안 사. 그죠?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렇겠지, 그죠?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그래프에서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먼저 A를 볼게요.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왜 같죠? 닿을 때 서로 작용, 반작용 힘 같고 닿는 시간 같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를 같다고요. 왜 크기를 같다고 하느냐? A는 B로부터 어디로 힘을 받아요?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놓쳐요. 마이너스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 면적은요, 이 값인데 F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18 이렇게 된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 했으니까 A의 질량이 2고요. 나중 속도 지금 모르고요.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가 얼마라고요? 8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V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란 뭐다? 이렇게 마이너스 넣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 B를 볼게요. B는 A로부터 어디로 받아요? 이쪽으로 힘 받죠? 그냥 그대로야. 오케이? 충격량은. 그러면 나중 빼기 3 곱하기 VB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왜 마이너스죠? 오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VB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게 18이고 요게 플러스 6이니까 빼면 12가 되고 3은 나니까 4가 되죠. 네,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4니까 B는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됐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에 대한 내용 하나. 그 다음 뭐다?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맞는 보기. 충돌 후 속력이라 했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속력이니까 굳이 방향 필요 없죠? B는 4, A는 1. 그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맞는 거고. 충돌 후 A 운동 방향은 어디로 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충돌 방향에 충돌 중과 반대. 그죠? 네. 미연도 맞고. 그 다음 디귿을 보셔야 돼요. 아마 내 생각인데 이거 다 맞다 한 사람은 바로 이 5번 아주 중요한 거를 틀리는 거야. 여기 보세요. 뭐라고 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하는 것 같죠? 그런데 A와 B가 받는 충격량은 같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 값은 둘이 똑같다고요. 물론 방향은 반대지만. 오케이? 그래서 충격량의 변화량은 뭐다고요? 충격량이야. 그리고 그 값은 둘이 같다고요. 같다야. 그래서 이거는 크다가 아니고 같다야. 이거를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있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요. 운동량의 크기 이렇게 하면 얘기 달라져요. 그래서 요까지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국말하고 돼? 끝까지 읽어야 돼요. 운동량 같다 했어 하고 맞다 하는 또 봤거든요. 운동량 변화량은 이유 없어요. 무조건 같다야. 뭐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충돌을 하는 물질 사이에는 운동량 변화량은 무조건 같아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한번. 58쪽에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스포츠, 교통수단, 발사체, 운동 등등인데 뭐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올림픽 할 때, 동계올림픽 할 때 컬링, 그죠? 컬링 할 때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톤이 다른 스톤과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당구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교통수단. 난 패들보드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여기를 사람이 건너뛰면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 패들보드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간다고. 사람이 앞으로 갔으니까 패들보드는 뒤로 간다고. 정지 상태에 있어요. 정지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패들보드에 그냥 써 있어요. 운동량 합 얼마? 여기죠. 그런데 사람이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마이너스 값을 띄죠. 그러면 이 패들보드는 어디로? 플러스 값을 띄겠죠. 그죠? 그래야 합이 0이 되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움직이기 전에는 운동량 합이 0이야. 그죠? 그 다음 발사체. 우주 발사체가 발사할 때 뒤로 방출된 기체의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발사체의 운동량도 커진다. 작용 반작용이 되거든. 그 다음에 이거 쇼트트랙에서 이렇게 개주할 때 미는 거. 뒷사람의 운동량이 감소폭이 크면 클수록 뭐다? 앞선수가 더 운동이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여자들 개주할 때 이랬죠. 그 최민정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크고요. 힘이 좋아요. 최민정이 아니고 저기 누구냐? 누구지? 기억나? 키 큰 사람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이 키가 크고 힘이 커요. 그래서 우리 최민정 선수를 밀 때요. 밀잖아? 바로 그냥 추월해서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딱 물리학에서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개조한 거야. 무턱대고 한 거 아니야, 그거. 그 다음, 비행기 엔진에는 연료를 태워 생긴 기체를 뒤로 빠르게 보내면 그 운동량의 반대로
운동량 세에서 비행기는 빨리 간다. 그죠? 그 다음 우주에서 로켓을 분리하면 뒤쪽 로켓의 운동량이 감소하고 거꾸로 우주선의 속도가 증가한다. 운동량이 커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운동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